자, 보세요. 그래서 지수함수 합시다. 지수함수인데 12월 맨 마지막 날에 설명을 요거부터 삼각함수까지 조금 빠르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처음 배울 때, 지수함수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에는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유형이라는 걸 배우잖아. 그래가지고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뭐 센이라고 치면 막 20개씩 나오거든요, 유형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해하고 정리해 놓는 게 필요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야. 알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 합쳐야 돼요. 알겠죠? 합쳐서 이번에는 옛날에 그렇게 유형을 이렇게 쭉 벌려가면서 다 공부했던 거를 이번에는 결국 이러이러한 유형들은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여기 나오는 되게 큰 개념들로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크게 보면 지수함수는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빠르게 정리하면 그래프는 크게 모양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였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래프가 있었죠. 똑같이 y는 a의 x제곱인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a가 누구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0하고 a가 1 사이에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다 했었으니까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a값, 밑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점들인데 공통점들은 어떤 게 있느냐. 자, 보세요. 일단 그래프적으로 눈으로 빨리 확인해야 되는 거는 얘네들의 좌표가 0,1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그리는 x축, 요 파란색 직선하고는 만나지 않고 가까워지니까 점든 선 이렇게 부르는 거였죠.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의역하고 그 다음에 치역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노란색 직선이 x값 모든 값을 다 지나치기 때문에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파란색 선보다 항상 위에 있는 y값을 갖기 때문에 0보다는 큰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근데 그 그래프에 대한 특징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한 요 정도 수준인 거야. 됐죠?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요 그래프를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냥 이거는 두 번째라고 여기다 쓰는 게 낫겠어요. 평행이동을 합니다. 평행이동을 하는데 평행이동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다뤄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기획할 때도 조금 할 건데 별로 대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최대 최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최대 최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방정식이랑 최대 최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치역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혹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x값이 제일 작은 데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데서 큰 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고, a가 1보다 작다라고 치면은 제일 x값이 작은 데서 정의역의 제일 작은 값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죠. 방정식에 대해서는 방정식은 지수법칙 이용해서 풀면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배우죠. 그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문제는 방정식에서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방정식에 실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방정식의 실근이다라고 하고, 요 방정식을 뭐 예를 들면 fx하고 그 다음 gx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치면은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거는 두 그래프, y는 fx라는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gx라는 그래프, 얘네 둘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점, 정확하게 말하면 교점이고 x 좌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미적분수 끝날 때까지 계속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방정식을 물어보면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가 있고 함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방정식 문제일 수도 있더라 이 얘기야.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고 거기 뭐 책을 읽어보면 이제 로그함수까지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게 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다 좌표 평면에서 일어나는 거지. 좌표 평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좌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그 정도까지만 일단 있으면 문제가 걔네들로 진짜로 이 내용들을 풀리는지 나머지는 다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1번부터 쭉 있는데 5번까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여기에 있는 뭐 대표 유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넘어갈게요. 1번부터 5번까지는 풀었을 때 어려운 거 없었죠. 특히 요거는 뭐 오늘은 안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보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얘는 이제 유형 1번은요 지수함수의 성질과 그래프 이렇게 되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놨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좌표 찍어가면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수 법칙 이용해서 무슨 계산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좌표에다가 점 찍기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야 지수 법칙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그래서 이건 없다 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하나씩 좀 보면 뭐 처음에는 쉬우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쉬워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8번 자 8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3하고 x는 0하고 그 다음에 a의 x제곱하고 그 다음에 b의 x제곱하고 그래프를 다 그려보래요. 그럼 너네들은 책에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도 다 읽어야 돼 얘들아. 알겠죠? 문제를 읽으면 그 문제에서 다 힌트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다 읽어야 돼. y는 3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y는 그 다음에 b의 x제곱이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야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한번 대답해봐. a가 커 b가 커? A가 크지? 바로 알아야 돼. 쌤 거기 써있어요. 나도 아는데 그래프 보고 판단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B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라는 점인데 B라는 거 만나는 요 점에서 다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X축하고 만나는 점을 H라고 한 다음에 문제는 AB랑 BC랑 서로 길이가 같대요. 얘랑 서로 길이가 같대요. 그때 DH분의 BD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해보자. 봐봐. 이렇게 생긴 문제를 풀으래. 문제는 DH라는 성분의 길이 분의 그 다음에 BD라는 성분의 길이 B를 구해봐라. 이게 지금 문제야. 맞죠? 맞네. 됐지? 어떻게 풀 거야? 딱 만났어 얘를. 어떻게 할래? 그치, 그걸 이용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이 제일 포인트가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죠? 내 말 이해돼요? 요 놈을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지? 왜냐면 여기 물어보는 애들이 여기에 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중심으로 풀 건데 그러면 일단 누가 중요할 것 같냐면 이 녀석의 x좌표를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 안 써있죠? 안 써있으면 어떻게? 그냥 내가 아무거나 설정하기 시작하면 돼요. 뭘로 할까? K, 알파, 뭐 니네들 맘대로 하면 돼요. 나는 K라고 할게요. K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점의 좌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여기 3이랑 똑같다고 한 거 저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봐봐. 빨간색을 보면 A인데 여기다가 내가 X 대신 K를 대입했으니까 A의 K제곱이다라고 하면 그게 누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3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둘이 길이를 같다고 해줬잖아. 그럼 이거 길이를 왜 같다고 해준 거야? 여기 있는 녀석의 X좌표를 동시에 가르쳐 준 거지. 얼마라고? 얘가 K야. 그럼 얘는 얼마겠어? 오, 그렇지. 2K지. 그러면 이거는 다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얘는 B라는 함수에서 노란색 함수에다가 2K를 대입해도 똑같이 3이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알면 이제 내가 이거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색에다가 다시 K를 집어넣은 게 여기 D에서부터 H까지니까 걔는 성분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K를 대입하니까 B의 K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B에서부터 D까지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3에서 얼마를 빼면 답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빼면 답이잖아. 그러니까 3에서부터 얼마를 빼는 게 답이냐면 여기 B의 K제곱. 자, 얘를 빼는 게 답이지. 됐어요? 그러면 요것만 풀면 되는데 봐봐. 이거 계산 잘해야 돼. 요렇게 계산 한번 하고 빼기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그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B의 K제곱 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이건 그냥 1이지. 이렇게 생긴 거네. 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거를 풀라는 얘긴데 여기에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 봐봐. 요 녀석을 계산하면 끝날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나는 B의 이 K제곱이 3인 거는 알고 있어. 근데 B의 K제곱이 얼마인지 물어봤어. 그럼 뭐 쓰면 되는 거야? 지수법칙 쓰면 되는 거야. 봐봐. B에 이 K가 있는데 나는 얘를 얼마로 맞춰주고 싶은 거야? K로 맞춰주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도 3에다가 얼마를 2분의 1승을 해주면 답인 거야. 그럼 얘가 얼마라고 나와? 루트 3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루트 3분의 3이고 마이너스 1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 나와요? 루트 3이고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돼요? 어렵지 않은 문제야. 어렵지 않은 문제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지수 함수는 너가 그래프에서 점의 좌표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단원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미분적분에서는 별로 못 물어보니까, 진짜 미분적분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못 물어보니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가지고 좌표 평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거리나 아니면 넓이 같은 거를 구할 수 있는지를 요 단원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꼭 이렇게 좌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여기서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가 또 있는데 많아요. 다 그런 문제들만 모아놨으니까 많이 있는데 뭐 11번도 있고 그 다음에 12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몇 번을 풀 거냐면 12번. 자, 12번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얘는 두 곡선이 있는데 첫 번째 곡선은 이름이 뭐냐면 루트 3의 x제곱이에요. 루트 3의 x제곱이에요. 얘가 y는 루트 3의 자 이렇게 해놨네요. x제곱이다 이렇게 써있고, 두 번째 그래프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잖아.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계속 잘 읽어야 돼. 근데 x는 3이라는 점을 하나 찍으래. 여기가 3이라고 칠게요. 나는 x가 3인 점을 찍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x는 3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여기서도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도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름은 p라고 놨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름을 q라고 놓고 그 다음에 내가 t,0이라는 점을 잘 찍으래요. 여기다가 t,0이라는 점을 잘 찍어서 삼각형 PQT를 만들었는데 PQT를 만들었는데 자, 이거예요. 빨간 놈을 만들었더니 얘가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인데 이 정삼각형에서 다시 누구를 구하래요? 무게중심을 구하래요. 됐죠? 그러면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자, 무게중심의 x 좌표를 구하세요가 문제예요. 그러면 x 좌표를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랑 똑같지. 3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예, 이제 여기 있는 성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건 몇 대 몇이냐면 1대 2죠. 그치?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그냥 눈에 익죠. 그치? 똑같죠? 자, 무게중심은 자,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2대 1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 길이만 구해서 3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점에서부터 t까지 점의 길이를 구한다.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직선의 길이를 구한다. 선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3분의 1만 곱해주면 답이지.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네.
야 여기 3분의 1은 뭐예요? 그냥 함수값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3만 대입하면 되니까 저기가 얼마냐면 루트 3의 몇 승이야? 세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모양이 좀 안 이쁘니까 어떻게 써도 될 것 같아. 3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잖아. 그다음에 루트 3을 하나 더 곱하니까 3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얼마예요? 6 루트 3이죠. 이해돼? 그럼 여기서 그냥 공식인데 확인만 하고 넘어가자. 정삼각형 높이 구하래. 공식 모르고 그냥 삼각 B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치? 근데 정삼각형 높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루트 3 A다.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서 A는 뭐예요? 한 변의 길이죠. 됐죠? 자,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잖아. 됐죠? 근데 얘를 A라고 놨으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외워야 돼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정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이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높이랑 그 다음에 넓이랑 구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번에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여기가 정삼각형의 높이인데 이 파란 놈이 높이인데 이 높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더하면 되니까 답은 이렇게 돼요. 3에다가 더하기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곱하기 6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끝났어요. 계산만 하면 돼. 약분되고 곱하면 3이니까 3 더하기 3이니까 6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됐니? 이해? 돼요? 어려워요? 이것도 되게 자주 보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요맘때만 하더라도 문과에서도 다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사점이래 옛날에. 그지? 지난번에 3월달 작년 거죠 이제. 작년 3월달 시험지 줬을 때 4점짜리 맞은 거 잘 봤는데 거의 없었잖아요. 그지? 잘 생각해봐.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지? 물론 이건 뭐 고등학교 2학년 거긴 하지만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져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데 13번부터 16번까지, 15번까지 여기야. 15번까지는 주로 지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네, 지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대입만 하면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내가 13번하고 14번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15번도 쉬운데 내가 이 문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15번. 자, 할게요. fx가 a의 x제곱이래. fx는 a의 x제곱이래. 근데 a라는 값은 1보다는 크대.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걸 다 골라보세요.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그치? 자, 옳은 걸 다 골라보세요. 이게 질문이고, 기억은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함수값은 다 0보다 큽니다. 이거는 지수함수 성질이니까 맞아요. 됐죠? 자, 기억은 바로 참이고요. 니은 뭐라고 써있냐면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이게 2보다 크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고민하고 있지 말고 fx가 이렇게 특히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제라면 그냥 바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옮겨 쓰면 되잖아. 네가 알아보기 힘들라고 이렇게 쓴 거지. 사실 정확하게 써보면 a의 x제곱하고 a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둘이 서로 더해서 2보다 큰 건지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치? 야, 이거 답 어떻게 할까? 맞아, 틀려? 왜요? 그치, 그거 생각나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구나 라는 거 떠올라요? 예, 그래서 그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때문에 맞아요. 다시 써주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맞는 거야. 얘가 a의 x제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승이다 라고 쓰면 a의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기억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기억에서 다 fx가 양수라고 해줬죠? 양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논리가. 이거 만든 사람의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는 크고요. 그러면 얘도 0보다는 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수 있죠. 특히나 곱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답은 2배의 루트 1이 되니까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2다 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도 별로 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 때문에 이거 이제 문제 푸는 건데, 몰라. 얘는 이제 문제에서 푸는 방법이야 여러 개가 있겠지만 나는 그 중에서 이런 거 하나를 해보고 싶어서 봐봐.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치?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쉽긴 해요. 봐봐. 얘가 2보다 크죠? 얘가 1보다 크죠? 이해돼요? 얘가 1보다 크죠? 근데 얘가 그럼 1보다 크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뭐 대충 맞기는 한데 모든 x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느낌이. 그래서 그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나은 것 같아. 봐봐. 이 문제에서는 요걸 설명해 줄게요. 봐봐. 얘가 뭐예요? 이름이? 절대값이죠. 그치? 그러면 머릿속에 항상 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다 배웠던 얘기야. 절대값이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절대값을 딱 만났어. 그러면 일단은 내 머릿속에 있는 매뉴얼인데 일단은 뭐 하냐면 함수에서 절대값이 나오잖아? 그럼 나는 요 4개 중에 있나를 확인해요. 뭐냐면 첫 번째 모양은 다 아는 거야. fx가 있는데 아이고 잘못 썼어. 다시 쓸게요. y는 절대값 fx 이렇게 써 있는지, 뭐 아니면 y는 f의 뭐 절대값 x다 이렇게 써 있는지, 아니면 절대값 y는 fx다 이렇게 써 있는지, 아니면 뭐 이런 모양인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연습이 돼 있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를 보고 무슨 연습을 했냐면 이건 대칭성을 이용해서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라는 연습을 해놨죠. 그쵸? 그래서 먼저 이걸 이제 확인해요. 근데 이게 아닐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게 잘 아니야. 그 다음으로 뭘 하냐면 그냥 뻔해. 답이야 이게. 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뭐냐면 그냥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치?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하라고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해볼게요. 봐봐. 지운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뻔하죠? 이럴 때는 일단 이렇게 4가지 모양인지 확인해본 다음에 이걸로는 좀 풀기 어렵겠네 라고 싶으면 바로 그냥 범위 나눠서 풀으라고. 그러면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한다. 그러면 얘를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범위를 나눌 때는 x가 0보다 절대값 아니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기준으로 푸는 게 맞지. 그럼 봐봐. 난 얘가 x가 0보다 큰 거부터 먼저 해볼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x는 뭐라고 나오는 게 맞아? 그냥 x라고 나오는 게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자체가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져. fx가 있는데 야 2 곱하기 그냥 2를 곱하잖아? 그러면 얘가 누구보다 큰 거를 확인하라는 거냐면 fx하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x하고 누가 더 큰지 확인하라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얘를 하나 날리면 결국 얘는 질문 자체가 fx가 f의 마이너스 x보다 크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a가 1보다 큰 지수함수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봐봐.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f-x라는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니까 y축 대칭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게 맞아요. 자,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으로 쓴 게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나한테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보다는 큰 쪽이죠. 그러면 0보다는 큰 쪽, 요 오른쪽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른쪽만 봤을 때 주황색이 커, 녹색이 커. 그치? 주황색이 크지? fx가 크지? 크거나 같죠? 0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그냥. 됐어요 이게?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이거는 x가 0보다 클 때니까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 이건 이제 다음부터는 안 쓸 거야. 마이너스 x라고 써서 양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질문 자체가 이렇게 되죠. 2배 f에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여기는 fx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f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있는 거죠. 이번엔 얘가 큰 얘. 그럼 요렇게 하나 지우면 되니까 결국 진짜 질문은 f 마이너스 x하고 그 다음에 fx하고는 마이너스 x 쪽이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왼쪽이잖아. 그지? 왼쪽에서는 녹색이 커요? 주황색이 커요? 녹색 값이 항상 크잖아. 위에 있으니까. 그럼 녹색은 누구냐면 f-x잖아. 그러니까 얘도 참인 거지. 그러면 나는 이 절대값이 있는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내용이 다 맞으니까 얘는 참인 거죠. 돼요 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라는 거야. 아까 여기서 상대평균기하평균 이용해서 나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당연히 이거 말고도 다른 풀이도 있는데 예, 그래도 한번 절대값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자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자주 만나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막 저렇게 막 갖다 붙여놓는다고. 막 절대값이 요즘에 가우스는 잘 안 붙이는데 막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재밌지? 참, 표정들은 한결같이 재미없는 표정이구만. 재밌지 않아요? 흥미진진해지지 않아요? 자, 16번 있거든요? 예, 16번 한번 해봐요.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할까 한번 작전 좀 세워봐봐. 같이 할 건데 별거 아니니까 한번 해봐. 나 물 한 모금만 떠올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봐봐. 16번은 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두 가지 표현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가능은 일단 함수 이름을 준 거야. 함수 이름을 준 건데 fx라는 애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다. 이건 그릴 줄 아는 그래프예요. 근데 얘도 관찰을 잘해야 돼. 한 글자도 어느 정도 다 봐야 돼. 수학은. 그치? 언어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읽다가 보면 문제에서 뭐 별로 필요 없는 문단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수학은 한 글자도 없어요. 알겠지? 다 정도 빼고는 진짜 없어. 그럼 봐봐 나도. 자,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그 다음에 x값이 0까지만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만 딱 그려야 돼. 알겠니? 이해돼요? 자, 이만큼만 딱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는 거 볼래요? 봐봐. 나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fx라고 되어 있고 플러스고 f-x고 얘가 0이야. 생각나는 거 있어? 그렇지. 그거 바로 보이면 좋다는 거야. 보자마자 보여야 된다는 거야. 얘를 보니까 자
자, 마이너스 x가 있잖아. 근데 얘를 fx를 넘기면 마이너스 fx잖아. 그치?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그쵸? 얘를 보니까 얘가 무슨 함수냐면 기함수고 나는 그림 그려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읽어보니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냐면 그쵸?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게 바로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다라는 조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e 마이너스 x하고 그 다음에 f에 e 플러스 x하고 둘이 서로 같은 값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야 이거 뭔 소리야? 그렇지. x는 2에 대해서 뭐야? 대칭이다 라는 소리야. 봐봐. 자 일단 이거 말 뜻대로 설명을 해줄게. 이게 다 대화야. 이게 다 문장이거든. 나 좀 봐볼래? 왜 그렇게 바로 알 수 있냐면 여기 2라는 숫자가 있잖아. 그치? 2라는 값을 중심으로 있잖아. x가 양수라고 칠게 그냥. 왼쪽으로 x만큼 가나 오른쪽으로 x만큼 가나 함수 값은 어떤 거야? 똑같아. 그러면 2라는 값을 중심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은 모양이 거울처럼 대칭이겠지. 그 소리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근데 앞으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좀 편하냐면 봐봐. 이런 표현은 다 안다라고 치면 얘는 좀 생소해.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한쪽은 마이너스에 한쪽은 플러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더해. 알겠니? 이해돼요? 봐봐. 그러니까 네가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내려고 치면은 몇 명만 더 못 맞추게 하려고 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 4-x라고 있고 얘가 fx야. 뭔 소리야? 그러면 뭐 미쳐 날뛰는 애들은 x 이거를 x-4라고 봐가지고 얘는 주기가 4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이상한 애들도 있어. 지 맘대로. 이게 주기가 4라는 소리야? 아니잖아. x 플러스 4라고 써있어야 주기가 4지. 얘는 부호가 다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 봐봐. 나 보여? 부호가 다르면 더해봐. 더해서 x가 사라지잖아. 봤니? 더해서 x가 사라지잖아. 그럼 대칭이야. 됐어. 이게 더해서 x가 사라지면 대칭이야. 알겠지? 같다라고 나왔는데 얘도 더해서 x가 사라지니까 대칭이잖아. 원점에 대해서. 그치? 자, 얘가 대칭인데 그럼 어떻게 대칭이느냐? 봐봐. 얘네 둘을 더해. 더했잖아 아까. 더하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거 반띵해봐. 얼마야? 그 2에 대해서 대칭이야. 똑같은 표현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봐봐. 얘도 더해봐. 얼마야? 4잖아. 반띵해봐. 얼마야? 그래 2잖아. 이해돼요? 그렇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읽었더니 나는 얘를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야 네가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fx랑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랑 뭘 찾으래요? 교점의 개수를 찾으래요. 그럼 한 번 더 의심해봐야지. 이거 방정식 문제 아니야? 근데 나는 두 개의 그래프가 다 나오고 교점 개수 세라고 했으니까 그냥 개수만 세면 되니까 이건 거기서 꼬아낸 문제는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심심하니까 오늘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봐봐. 문제를 이렇게 냈어. 인간이 2분의 1에다가 x의 제곱이 이렇게 났어. 뭘 찾으라고 그러냐면 이거 물어봤어. 어떻게 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문제야. 이해돼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내용인데 표현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해됐지? 그럼 여기까지 알겠어 이제.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래프만 그리면 되잖아.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 그리려고 해서 되게 많아요.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치고 여기가 0이라고 칠게요. 이거는 그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 역할을 하는 아래로 뾰족한 그래프예요. 알겠죠? 아니면 따로 그려야 되는데 x를 하나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붙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를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y는 x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책 있어요 혹시? 네. 자, 봐봐. 갑자기 들어왔네. 자, 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요? 근데 막 벗어서 막 미친 듯이 그리면 안 돼. 알겠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만 딱 그리면 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얘랑 얘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기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럼 맨 처음엔 뭘 먼저 쓰는 게 좋겠어요? 원점 대칭인 거 쓰면 되겠지. 그럼 원점 대칭인 거 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2겠죠. 여기까지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러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건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서 나는 4까지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6까지도 그렸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또 뭘 써야 돼 이제는? 난 이거를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또 뭐 해야 돼? 원점 대칭 또 쓰면 되잖아.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또 이렇게 생겼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위로 한 칸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또 그릴 수가 있네요. 그럼 또 뭐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하는 방법 없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30개밖에 안 돼 문제는. 그치? 그러면 또 여기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야. 또 저거 딱 피면 누가 추가됐어? 요거 2칸 추가됐잖아. 그러니까 또 저거를 추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에요. 더 이상 그릴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요?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잖아. 여기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냐면 내가 두 번째로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이름이 뭐냐면 2분의 1의 x제곱이야. 그럼 2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가 1인데 요 점을 지나면서 그지? 요 왼쪽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니까 파란색하고 만날 일이 있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만 그리면 돼. 근데 얘네들은 그냥 밑으로 쭉 정근선이니까 x를 따라서 갈 거야. 그지? x축을 따라서. 그럼 여기가 교점 몇 개 생기는 게 맞아요? 6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면 끝이야. 근데 다음에 낼 때는 이렇게 안 된다고. 특성상. 이건 뭐 이제 나오진 않겠지만 특성상 다음에 물어볼 때는 조금이라도 표현을 바꾼다고. 그러면 이제는 fx랑 아까도 말했듯이 2분의 1의 x제곱이랑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질문이다. 이해를 하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이제 4점이라는 거예요. 됐죠? 요 정도 문제가 4점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평행이동 얘기가 나오는데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가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것도요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줄만 알면 진짜 주제는 뭐냐면 그래프에서 좌표 찍어서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는 게 진짜 주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의 활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진짜 주제야. 평행이동이 주제가 아니고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냐면 20번부터 몇 번까지 있냐면 쭉 다요. 한 27번, 8번까지 있는데 27번, 8번 여기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어렵다고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앞에 3점짜리랑 21번 같은 문제들은 그냥 패스하고요. 거기서 살짝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25번이 살짝 어려워요. 25번이 살짝 어렵고요.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에는 눈치로 빨리 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풀 줄 알았으면 좋겠고 27번하고 8번 같은 문제들은 요즘에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25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25번 한번 읽어봐봐요. 어떻게 생겼나? 풀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읽어봐봐요. 읽혀요? 저쪽 번호는 꽤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번호죠. 그지? 번호는 그렇죠. 근데 어렵진 않아요. 자, 얘도 한번 읽어볼게요. 25번 fx는 2분의 1의 x-5의 마이너스 64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y는 절대값 fx죠. 그지? 야, 이건 너무 유명한 모양이니까 다 알 거예요. y는 절대값 f, 이것만 잠깐 설명. 절대값 fx다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맞냐면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fx를 쓰는 거고, fx 값이 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그 부분은 마이너스 fx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fx라는 그림이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면은 봐봐, 하나를 더 그려놓는 거야. 마이너스 fx는 어떻게 생겼겠어? 마이너스 fx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는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거야. 선택을 하는 건데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은, 함수값이 0보다 크면은 그냥 fx를 선택하고, 원래 있던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를 선택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애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옛날 학교 선생님이나 뭐 선생님들은 야 원래 이건데 접어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나도 앞으로 그렇게 설명할게요. 접어서 올리는 거야. 여기 fx에다가 절대값을 해놓으면, 함수값에다가 절대값을 해놓으면 접어서 올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쉬워. 그렇게 해서 내가 y는 k라는 직선이 있는데 걔가 1사분면에서 여기에 내가 그린 y는 f 절대값 x하고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가 총 몇 개 있냐, 그냥 이것만 정확하게 그리라는 거야. fx만 정확하게 그리는데 2분의 1의 x 마이너스 5제곱에 마이너스 64다. 자, 이렇게 생긴 걸 좀 잘 정확하게 그려봐라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원래 있던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64만큼 밑으로 내리라는 거지. 그러면 원래 정근선이라는 게 있을 거야. 정근선이 y는 0이었겠죠. 걔를 얼만큼 내리면 돼 밑으로? 64만큼 내리면 되잖아. 그러면 일단 절대값 씌우기 전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 워낙 크니까 그냥 조금 봐봐. 그냥 모양만 맞춰볼게. 마이너스 64라는 애부터 먼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64야.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64야. 자,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이 원래 모양이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여기가 63인데 마이너스,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63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을 거야. 근데 그 녀석을 갖다가 얼만큼 이동한 거야? 오른쪽으로 5칸만큼 이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5라고 치면은 여기에 5, 마이너스 63을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그래프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노란색처럼 생겼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지날 거야.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정근선이 생길 건데 그 정근선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얼마겠어요? y는? 당연히 64지. 그래서 여기 y는 64라는 값이 있을 거야. 됐니 이해? 야,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다 대고 누굴 그리는 거야? y는 k니까 x축하고 평행한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하나씩 그릴 건데 그렇게 생긴 직선하고 그려서 어디에서 교점이 생겨라?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겨라야. 그럼 봐봐. 야, 이런 점 찾을 필요 있니 없니? 없지. 누구만 하나 찾으면 끝이야. 요 점만 하나 찾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요 점보다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k값의 범위가 되겠지. 끝났잖아. 그럼 요 점만 찾으면 되는데 이 점 어디서 찾으면 돼?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x에다가 얼마 집어넣냐? 그래, y절표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게임 끝이네.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해서 그렇지 결국엔 누굴 찾으라는 거야? f 0점 찾아줄래? 이 소리야. 그럼 이거는 2의 5승에서 마이너스 64다 이거 계산하라는 거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2점.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2라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가 얼마예요? 32죠.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쭉 다 읽어보는 게 좋은 거야. 알겠지? 궁금한 게 있어도 막 참고 그냥 끝까지 다 읽어야 돼. 그래야 막 이거 뭐야 이거 내가 구할 수도 없는데 이런 거 그래프를 왜 그리려고 하는 거는 뻘짓 안 하지. 그럼 다 읽었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제. 자,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k값의 범위는 32보다는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커야 되지. 같으면 돼, 안 돼? 왜 안 돼? 여기는 1사분면이 아니야. y축은. 알죠? 그래서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k라고 놓고 그 다음에
64가 있을 건데 64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작아야 되죠, 그지? 예, 작거나 같으면 안 돼. 자, 64에서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둘 다 등호 없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둘이 서로 빼야 돼요, 그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더 빼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등호 있을 때만 뺄 셈이야. 알겠죠? 둘 다 등호 있으면 하나 더 하면 되고, 둘 다 등호가 없으면 하나는 빼주면 되고. 그래서 31개입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이거 시험에 나왔으면 맞았겠어요? 이걸 왜 틀리냐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짱 쉬운데. 그치? 뭐야 이거. 다 틀릴 거라 이거야? 자, 넘어간다. 야, 24번 딱 보니까 뭐 하고 싶어? 이거 안 풀 거야. 어떻게 막 잘라보고 싶지 않냐? 잘라서 딱 넣으면 맞을 것 같지? 유한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잘해 이런 거.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하고 8번 한번 풀어보세요. 28번은 특히 2차 방정식 근각의 사이관계에서 부호 따지는 얘기니까 한번 해보시고 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9번은 이거 진짜 나 수능 볼 때 있었던 문제인데 이거는 실질적인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맞긴 하겠다. 맞긴 하겠는데 얘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알겠지? 이것도 그냥 나는 안 하고 넘어갈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 얘기 나오는 게 30번하고 31번이 있는데 31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했던 겁니다. 보시면 모양이 낫이 익을 거예요. 사실 다 했어요 옛날에. 자, 낫이 익을 건데 관둬요. 31번 안 할래요. 30번은 할래요. 알겠죠? 30번 할래요. 자, 30번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안 어려워. 이것도 안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건 32번 짱 어려워. 32번은 좀 어려운데 자, 일단 30번부터 먼저 얘기하고 자, 얘는 좀 미지수가 조금 있네요.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8하고 자,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그래프들이 있대요. 뭐 그래프들이 많은데 하나씩 그려보면 자, 일단 요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1일 거고요. 안 써 있으면 네가 쓰면 돼. 알겠죠? 자, 요 녀석은 이름이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 그래프래요. 하나만 질문. 자, 잘 봐요. 여기 있는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갖다가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하여 여기에 있는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 뭐라고? 있다고. 이따 얘기해줬잖아. 있어. 어떻게 하면 돼? x축 아니면 일단 y축 대칭 이동해가지고 3의 x제곱 만들었다 치자. 그러니까 내 질문은 이거야. 3의 x제곱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얘로 만들 수 있냐는 거야. k를 갖다가 뭐라고 쓰면 돼? 3의 로그 그 다음에 그냥 3이다. 아니다. k니까 k다. 이렇게 쓰면 끝이잖아. 밑줄은 거네.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그치?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해돼요? 그럼 얘는 갖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3에 그 다음에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x에 더하기 로그 3에 얼마? k다. 이렇게 쓰면 바로 답이 나오지.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거 물어보는 게 29번 문제입니다. 알겠죠? 29번의 디귿 문제예요. 아무튼 그림이 잘못된 게 아니야. 얘는 좀 돌려서 어떻게 좀 이동하면 맞아.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는데 요 녀석은 이름이 뭐냐면 마이너스 4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x제곱에 플러스 8이에요. 얘도 겹칠 수 있다 없다? 평행 대칭 이동하면 얘도 겹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이 3이니까. 알겠죠? 계산은 생략. 겹칠 수는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봐봐. 그때 여기에서 만나는 점이 있는데 요 점이 P고요. 요 점이 Q예요. 자, 근데 P랑 Q랑 X좌표의 비율이 1대2다.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는? 여기에 있는 값이 1이면 여기 있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까 문제 풀 때 생각을 해보면 얘가 1대2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했지? 좌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뭐 알파다 이렇게 놓으면 K 있으니까
알파다 이렇게 놓으면 이 좌표는 바로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2R. 그렇죠. 2알파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35 곱하기 K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교점이니까 이 값을 대입을 하면 둘이 서로 같은 값이 나올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알파는 K의 곱하기 3의 알파 제곱이랑 똑같은 값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돼요? 이해? 돼요? 이 그래프에다가 대입했고 요 그래프에다가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게 요 교점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그래프랑 여기에 있는 그래프랑 또 알파를 넣으면 똑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돼요. 3의 K 곱하기 3의 알파는 자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알파 제곱에 플러스 파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랑 똑같다는 뜻이야.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찾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벙쪄서 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쫄 게 없는 게 봐봐. 이게 연립방정식이지 미지수가 누구랑 누구야? K랑. K랑 알파랑 내가 모르는 값이지. 그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 이해돼요? 됐어요? 근데 봐봐. K랑 알파를 구하는데 문제에서는 35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 값을 구하는 게 맞지? 그러면 이 미지수는 살아남아야 되고 이 미지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소거돼야 되는 거지. 근데 쌤 저기 네. 알파 넣는 거 아니야? 밑에 거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알파 넣는 거. 그래요? 맞아요. 고마워요. 예, 마음껏다. 자, 이렇게 넣는 게 맞아요. 됐지? 됐어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못 가봤어요. 자, 봐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가 있는 문자는 어쨌든 소거돼야 되는 거고 K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소거하기 위해서는 얘를 그냥 통으로 한 문자를 보면 되는 것 같아. 이렇게를 통으로 한 문자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요식을 변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3의 알파 제곱 분의 1이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K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K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 여기 그냥 써있네. 얘가 1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2알파 제곱은 K값을 구하는 거니까 K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분의 4에다가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쓰면 끝인 거야. 이해돼요? 끝났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연립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는 거야? 소거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 문자 하나를 없애는 거지 등식 두 개를 이용해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고. 모양이 조금 이상할 뿐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풀면 되니까 이거 풀면 얼마가 되냐면 K분의 4인데 이게 얼마니? 7인가? 그러니까 K는 얼마냐면 7분의 4죠. 끝났죠. 35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0이죠. 이렇게 풀면 답이에요. 됐어요? 이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해결을 해봤네. 그러면 이게 평행이동이 조금 들어있을 뿐이지 앞에서 풀었던 그래프에서 좌표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랑 다를 게 한 개도 없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는 꼭 나옵니다. 알겠죠? 어떻게든 나옵니다. 로그를 이용하든 뭘 하든. 31번 아까 말했으니까 안 할 거고 32번 할 거예요. 자, 32번 할 건데 오늘 푸는 문제 중에 거의 뭐 얘가 많이 갈 것 같아요. 뒤에는 되게 쉬워요. 42번까지가 숙제인데 오늘 되게 쉬워요. 뒤에는. 자, 32번.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알겠죠? 이거는 좀 개수 세는 문제라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프 이해를 하는 좀 도움이 되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자, 적색평면에서 좀 어려워요. A가 1보다 큰 자연수 A에 대해서 곡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Y는 4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1이라는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둘러싸인 영역에 내부거나 혹은 그 경계에 포함되어 있고요. X랑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요. 20개가 넘고 그 다음에 20개 이상이고 40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A값을 다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연수 그렇게 만들어주는 A값이 총 몇 개가 있는지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A는 1보다 크죠. 자연수니까 1을 포함해서 거기 1보다 큰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하나는 확정이에요. 그래프 하나는 확정인데 요거는 확정이에요. 그치?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여기 1이라는 값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후 커질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가파르게 커질 거예요. 사실은 4의 x제곱이다 이렇게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는 마이너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y는 a분의 2가 이렇게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를 묶어서. 얘 x축 방향으로 요 점선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4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1이라는 점이 여기가 4라고 칠게요. 여기 4,1까지 온 다음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1이라는 그래프도 그리려고 그랬으니까 y는 1이라는 그래프도 이렇게 그리면 돼요. 돼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영역이 생기는데 요 영역 안에 경계선을 포함해서 정수인 x, y가 모두 정수인 점의 좌표가 총 몇 개 있느냐? 이게 질문이야. 질문 자체는 이해됐죠? 그럼 어디서부터 세는 게 맞겠어요? 얘부터 세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세야 되고 얘도 세야 되고 얘도 세야 되고 아이고 잘못했다. 1도 세고 2도 세고 3도 세고 4도 세야 되는 거 맞죠? 얘네들은 물론 당연히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고민해봐야 되는 건 아마 어떤 고민이 될 거냐면 여기에 자연수가 몇 개 있는가, 요 안에도 자연수가 몇 개 있는가, 여기도 자연수가 몇 개 있는가, 여기는 한 개 있으니까 끝. 이렇게 세고 끝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교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 파란색 그래프의 함수값을 정수랑 비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녹색 그래프랑 그 다음에 요 녹색 그래프에서 정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지 그걸 고민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봐야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해보면 돼.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케이스로 y는 4의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2에 이렇게 쓸게요. 그냥 2분의 1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라고 쳐봐. 그리고 나서 얘를 정말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 0이 있고 0에서 1을 지나 근데 여기에 1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4를 지나 그 다음에 2가 있는데 그러면 16을 지나고 여기가 3인데 3일 때는 64를 지날 거고 그 다음에 4일 때는 얼마를 지날 거냐면 256을 지날 거야. 아닌가? 4니까? 8이니까 맞죠? 256을 지날 거야. 이해되죠? 근데 얘는 2분의 1이거든요? 다시 쓸게요. 2에 4-x제곱이 이렇게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럼 2에 4-x제곱이다라고 썼을 때에는 내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잖아. 그럼 얼마를 지나? 16을 지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누굴 선택하게 될 거냐면 요 점을 선택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 거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돼? 8 되잖아. 그러면 얘는 3대 얘는 8이니까 얘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선택이 될 거냐면 여기 4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선택이 될 거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얼마 돼요?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잖아.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선택이 될 거냐면 다시 이번에는 얘는 4밖에 안 되는데 얘는 16이나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쯤에서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만날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파란 놈이랑 녹색은 어떤 관계일 거냐면 이렇게 됐다가 1하고 2 사이에서 교점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얘는 막 올라갈 거기엔 떨어질 거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생기겠지. 돼요 이해?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인점이 총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니까 나 같으면 그냥 표 만들어서 셀래.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2도 해야 되고 3도 해야 되고 4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냥 표를 그려서 세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맨 처음에 A가 2일 때를 했는데 그 다음에 X 좌표가 0일 때 하나 세보고 1일 때도 하나 세보고 2일 때도 세보고 3일 때도 세보고 4일 때까지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정개수를 세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 0일 때는 한 개였고 4일 때도 한 개로 끝날 거야. 그 다음에 1일 때는 얼마가 될 거냐면 지금 8하고 4하고 비교하는 게 되기 때문에 맞나? 1일 때는 4하고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는 8 맞죠? 8하고 비교하는 거 되기 때문에 몇 개가 되는 거고
4개가 되지. 1, 2, 3 경계까지 포함이니까 4. 4개. 그래서 여기는 4개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16하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4가 되니까 다시 4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얘랑 비교하는 게 맞겠죠? 2개가 되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자,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점의 개수가 12개가 나오죠. 그러면 20개 이상 40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됐어요? 이해? 자, 그러면 봐봐. 얘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쟤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표를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 얘가 4의 x제곱이야. 0 넣고 1 넣고 2 넣고 3을 넣고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들을 좀 써보면 4의 0승은 1이고 4고 4, 4, 16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64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256인데 얘네들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그치? 여기 중간에서 교점이 생기니까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아까 2의 x제곱을 어떻게 썼었냐면 a가 2일 때라고 쓸게요. a가 2일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내가 여기다가 2를 아니죠 0을 집어넣으니까 16이다. 그 다음에 얘는 또 2를 집어넣으니 아니 헷갈려. 1을 집어넣으니까 8이다. 그 다음에 반으로 줄이니까 4하고 2, 9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면 작은 값, 작은 값, 작은 값, 작은 값, 작은 값을 선택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계속 골라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1하고 4는 언제나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얘들은 점점 커질 건데.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하고 4는 무조건 고정이야. 1도 4도 고정이야. 그럼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숫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A가 3이라고 한번 쳐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3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으면 3의 4승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3의 4승이니까 얼마냐면 3, 3, 6, 81이죠? 그 다음은 27이겠죠? 그 다음은 또 얼마야? 9겠죠? 그 다음은 3이고 그 다음은 1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또 작은 값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16하고 9 중에는 9가 잡고 얘네들은 무조건 3하고 1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1도 고정이야. 이해되지? 그럼 작은 값을 선택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9가 들어오고 여기가 3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근데 모양새를 보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도 점점 커질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16을 넘어가겠지. 그럼 그때는 16이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문제도 해볼게요. 3이야. 그럼 이번엔 내가 4라고 쳐보자. 감각 있는 사람은 얘부터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딱 보고. 근데 일단 뭐 우리는 그렇진 않았으니까 그냥 4를 했어요. 그럼 얘네는 어차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4니까 제곱하면 16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4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둘이 서로 똑같으니까 그냥 교점이 4에서 형성이 된 거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16이고 얘는 4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고 4고 1이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건데 이제부터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내가 A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얘도 할 거 없고 얘도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5도 제곱하면 얼마니까 25니까 그 다음부터는 16이 선택이 될 거라는 뜻이야.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무조건 1이고 얘는 3이지만 여기다 3을 대입하면 1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조건 5개씩 이렇게 한 개씩 늘어날 거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끝났어. 얘도 이제 16으로 고정이야. 16으로 고정이고 얘만 5개, 6개 이렇게 늘어날 거야. 돼요 이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개수를 한번 세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몇 개냐면 20개 안 되죠? 그죠? 20개가 안 되죠? 몇 개냐면 18개네요. 그쵸?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4예요. 3은 얘 몇 개예요? 예, 20개 넘었죠? 20개가 넘었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26개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쭉 이제부터는 27개, 28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40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는 A값은 4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냥 26부터 40까지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6보다는 크거나 같은 숫자인데 4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는 총 몇 개 있어요? 빼서 하나 더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5개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15개를 세는 문제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안 풀 거야 아마. 수능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개수 세는 문제들은 잘 안 나와. 근데 함수값 크기 비교하는 얘기니까 예,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예, 이렇게 내가 뭔가 개수를 세야 될 때는 뭐 표 같은 것도 이용하면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해? 그래서 오늘 숙제하는 문제들 중에는 얘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아마. 얘가 제일 어려울 거고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최소 문제들이 있는데 예, 쭉 봤을 때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풀이는 안 할게요. 한번 풀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42번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여기 웬만하면 오늘 푼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알겠지? 그래서 어려운 거 좀 미리 풀어줄 테니까. 그리고 숙제는 기본적으로는 42번까지예요. 근데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풀어와요. 알겠지? 그래서 풀어본 다음에 아 쟤는 나랑 좀 저 부분이 같네 똑같네 다르네 비교해보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고 싶어 알겠죠? 네 숙제 좀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네.